유럽의 그 어느 나라도 영토 주장을 하지 않는 땅 테라눌리우스의 어느 체코인이 나라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황당한 어느 글자의 황당 주장에 그치겠거니 했지만 국제적 투자자들이 몰릴 뿐 아니라 굵직한 정치인들까지 힘을 불어넣으면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전략TV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누르시면 문이라도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의한 신생 독립국이 세워졌다가 러시아에 강제 병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에 이어 2012년 우크라이나 전개 전후 점령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해 루손 지역의 강제 병합을 발표하면서 강제 병합 직전 러시아의 괴뢰 독립국을 만들어 잠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생국가가 만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침략적 발상과는 다른 미래지향적인 국가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리버랜드인데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국경을 흐르는 도나우 강 두 나라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그 어느 나라의 영토로 지정되지 않은 테라 눌리우스 거주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주인이 없는 땅, 즉 테라늘, 리우스는 남극의 마리버드랜드, 그리고 이집트와 수단 국경 사이에 비루터회, 그리고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에 여러 개의 무주지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이 땅들을 세르비아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으나 정작 세르비아에서는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다소 황당한 일이 빚어지면서 세계에서 쓸모있는 단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테라 눌리우스, 즉 무주지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 남은 테란 율리우스 중에서는 이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사이의 영토뿐 아니라 남극의 마리버드랜드, 이집트와 수단 국경의 비르타율도 지역이 있으나 모두 극지방의 혹독한 기후 환경, 그리고 사막으로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지만 이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사이의 무주지는 사람이 살기 좋은 하천이 흐를 뿐 아니라 비옥한 토양이 있고 기후대에 역시 선의 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대에 중첩되는 지역으로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체코 사람들에 의해 이 땅이 리버랜드 자유공화국이라는 나라로 독립국가가 선포됐습니다. 이 땅의 면적은 7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지중해의 영국 땅, 지브롤터와 거의 같은 면적으로 만약 공식 국가로 인정받게 될 경우 바티칸 모나코보다 큰 면적의 소국가가 탄생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지난 2018년 2월 16일 미국의 정치인이자 전 미국 대선 후보였던 론 폴미 하원 의원이 이곳의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무려 50만 건 이상의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 나라가 국제적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자유지역을 선언함에 따라서 국제적인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해 세계적인 인기 건축가로 명성을 높인 자리들. 건축사무소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상 초유의 도시 설계를 진행하면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9월 서울에서 발표가 진행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 메타버스와 실제 세계가 혼합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국제정치 집단 국제금융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한 궤체가 만들어낸 황당한 나라가 아닌 진짜 국가로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리버랜드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인접 국가인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는 해당 지역으로의 접근을 엄격하게 막고 있으나 최근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섬에 새로운 국가가 설립되고 자기들 건축사무소에서 선보인 것과 같이 진짜 인프라 시설이 설립된다면 그동안 국가 경제가 정체돼 있었던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접경 지역에 새로운 건축붐과 관광객이 몰림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적 활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리버랜드의 설립 목표 중에는 자유시장을 지향하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가 실현되도록 하여
홍콩이나 모나코와 같은 장소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크로아티아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크로아티아가 리버랜드를 국가로 승인해주게 된다면 리버랜드는 진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건축과 예술가, 투자가 기업가들의 많은 시민권 신청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리버랜드 인접에 지금까지 낙후되어 온 크로아티아, 내륙 경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리버랜드의 부동산은 아머와 페로, 토지를 사고 팔 수 있고 에타버스 세계를 구현하여 인터넷이 접속되는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국가 정보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하면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리버랜드 프로젝트는 낙후된 발칸 반도의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래 발칸 반도는 소련이 러시아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때문에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고 세르비아,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이 발칸 반도 국가들에서는 러시아의 개입 등에 의한 여러 충돌 등이 발생해 유럽의 안보 불안에 몇 안 되는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잘못된 언급이 있어 글을 적어봅니다. 번영하는 이유가 아니라 망해가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이유에서 벗어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2년 들어 크로아티아가 이 이유에 가입된 뒤 10년 만에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EU에 가입 후 유로화 승인이 2019년까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발칸 반도가 새로운 번영하는 유로 경제권의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빠른 속도로 유로 경제권에 편입된 나라는 크로아티아인 상황으로 만약 크로아티아와 즉위 이후에도 가입하지 않은 세르비아 국경 사이에 홍콩, 모나코,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무역 국가가 생기게 된다면 세계적인 자본의 흐름이 세르비아, 코소보 등의 나라들의 EU 이후 유로존 가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그리스나 두브로니크로 유명한 크로아티아를 제외하고는 발칸 반도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나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위협이 다시금 발칸 반도로 향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자유국가의 설립을 통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뿐 아니라 국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프로젝트로 한국의 북러 접경 큰섬과 북중 접경 황금평 일대가 제한됩니다. 황금평은 압록강을 끼고 중국과 북한 영토 사이의 섬이었으나 최근 중국 대륙에 붙어버리면서 한민족이 보유한 중국 대륙 영토가 된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는 당초 리버랜드나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해 홍콩과 미국 자본 등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한 상황입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큰 협력세, 2008년 한때 야후 지도의 국경표 기오류로 인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영토 분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었으나 북한령 영토로 귀속된 섬인데 향후 이 지역의 낮은 선봉 프로젝트에 준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유럽의 무주 지리버랜드에서 추진되는 국제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된다면 북중 접경지대의 황금평, 그리고 분노 접경, 두만강 하구의 큰 섬에 대해서 특정 국가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여 이 지역이 분쟁 지역이 아닌 자유무역지대가 되어 국제적 분쟁 지역이 아닌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지는 자유지대가 되게 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이것으로 마칩니다. 허거. 아직까지 전 세계에 주인이 없는 땅이 있다니 충격이네요. 한반도에도 이러한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고 또 알림 설정을 안 하셨으면 지금 좀 눌러주실 거죠.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